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요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화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의 기간 중 농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도로 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입니다. 지사님, 이번에 IMF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우리 경북의 성장률을 몇 %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가 평균보다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나을 걸 생각하고, 이 경제 성장률이 2.2%라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한 3%쯤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는 굉장히 그 정체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뭘로 돌파를 해야 될 거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경상북도가 자연 환경도 또 전통 문화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면 다시 경상북도 주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고려를 이 부분에 뭐 상급 지역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관리 계획 정도는 해줘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은 방금 황 의원님이 걱정하는 관리 지역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땅을 농업진흥지역에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대표급 예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출산을 하더라도 더 나은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회적 문제 모든 걸 합쳐서 새로운 다양한 대책,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거 제가 만든 경상북도 행정체제 개편안입니다. 이 표를 보고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합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합치기 굉장히 힘들고 그 관리를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야 되는데 합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고요.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체제 개편은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예, 그거는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혹시 정부에서 주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첫 해부터 올해 이 두 번째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상주, 영주, 영양, 청도 4개 지역을 지난 6월달에 내년분입니다. 공모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늘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는데 너무 손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역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 부분에 교육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 말씀에 지금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해까지 한 곳을 하다가 올해 4개를 신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성이 되지 않거나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학교 복합시설을 하는데도 이런 소멸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뭐 잘하고 계실 거고요. 예. 특히나 학교 모집 대상에서 자꾸 미달되다 보니까 학교 경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창회든 지역사회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지역사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뭐 특별한 해안은 없습니다만 예. 지방 소멸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 중심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그런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줄어들수록 더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과학고, 축구 전문고, 농산 마이스터고 이렇게 전향이 돼줘야 학교 체계가 바뀌어야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진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한 그런 지역에는
이렇게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의성 같으면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또 영천 같으면 바이오 고등학교, 영주 같으면 철도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중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경북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큰 기대를 하시고 그거 막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 발전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세목을 바꿔서 지방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럼 우리 도 같은 데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장을 많이 짓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공항이 돌아오면 공항 주변이 확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이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번 기회에 칠곡을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칠곡군은 유엔 공원과 같은 대규모 호국 보훈 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16개국에 참전했는 나라들 또 호국의 성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 대규모 호국 보훈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칠곡 다부동 일대를 호국 보훈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 민수화하고자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에 백선혁 장군 기념관과 비란동굴 체험공간, 전투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호국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24년 예산에 용역비를 개정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한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칠곡군에서 열리는 낙동강 세계평화 대축전과 연계하여 해외 참전 용사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도내 주요 격전지를 순례하는 등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회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을 제안합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기본 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교원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 기능 전화기 설치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 또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 대응팀을 구성해서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지원청별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실제 신청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초기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관련입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제안하는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 시스템에 대해 시범 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9개 시군 45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 등의 원격지 의사와 협진을 하여 올해 경우 433명이 2,225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한자 원격 협진 진료는 초진의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으로 최초 대면 진료 후 재진부터는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및 세금 연구 기능 강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업하고 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세입 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도의회와 함께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경북도청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과 경북교육청은 기업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졸 청년 성공시대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지 각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 취직하는 정주민,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디 기업에 간다. 그러면 그 기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같은 데 사람 뽑으면 별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라든 결혼, 출산 이런 것도 충분히 의료 서비스 정책 제안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김천 학생들의 정보 기본권 및 학부모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 도서관 설립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이 우리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내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을 또 2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립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김천에 우리 교육청 도서관 짓는 것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